안녕하십니까, 왕성환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이 말은 결국 교육 복지를 의미하는 말일 텐데요. 정부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교육 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무엇보다 교육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방향과 세부 과제를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초대석, 오늘은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가까이서 뵈니까 무척 동안이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젊음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어디 있으실까요? 아마 제가 이제 교수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젊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뭐 노래도 새로운 거 자꾸 나오면 연습 좀 더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우리가 기구 그런 것도 전부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면서 무엇보다 이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특히 요즘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교육하고 이제 경제 문제 아니시겠습니까? 예, 제가 갖고 있다기보다 지금 올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꼭 챙기겠다고 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 부분과 교육 개혁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짧게 일단 미래기획위원회의 역할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저희 이제 미래기획위원회는 사실 이름은 미래라고 지었지만 역사는 깊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하면서 미래기획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21세기 위원회로 있었고,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정책기획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대통령이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조금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먼저 교육에 관한 문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는 사교육 줄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줄인다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근데 과거 20년 동안 공교육 강화해서 사교육을 줄이자고 했지만 사실 사교육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을 한마디로 살펴보면 뛰는 사교육, 기는 공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좀 뛰는 사교육 발목 좀 잡아놓고, 그리고 기는 공교육 좀 일어나서 빨리 걷도록 해서 사교육비를 좀 줄여주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이제 목표 중에서 중산층을 많이 키우자라는 게 하나의 국정철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가면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계 지출에 있어가지고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적게는 10%, 자기 소득에, 많게는 50% 갑니다. 사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시스템이 잘못돼서 많은 가게들이 사교육비에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교육 문제로 인해서 가계 부채도 생기고, 적당히 다른 쪽으로 가야 될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지금 악순환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책인데요.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역대 정부가 이 사교육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정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지요? 과거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하였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교육비를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신을 보면 우리가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꾸거든요. 네. 그러면 절대평가로 돼 있을 때는 어떤 학급에서 학급이 40명이라 그러면 가장 우수한 말하자면 1등급이 30명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걸 상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 가르쳐도 등수는 쫙 매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학교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친구들 간에 반목도 생기고, 꼭 저 친구가 못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보면 그렇게 내신 전환을 했을 경우에 사교육비가 35% 증가합니다. 그해.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던 많은 정책들이 보면 반대로 그 사교육비를 늘리는 그러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그 교육의 철학 중에 하나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게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건 공교육 강화에서 자율과 경쟁이지 불법 사교육을 문제를 삼고 단속하는 데는 사실 뭐 경쟁, 사교육으로부터 그 공정한 경쟁을 지키자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보시면 아마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내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사교육과의 그 전쟁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내신에 관한 문제를 여쭤보도록 한다면, 결국 내신의 이제 석차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이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필요하는데 이게 정책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혼란을 가져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전에 미리 좀 인식을 또 시키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우선순위들이 쭉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사교육을 좀 불법 사교육을 강력히 좀 단속을 하면서 그리고 공교육 강화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네. 예를 들어 EBS 교육 콘텐츠를 좀 강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교육을 좀 대체해보자는 정책도 있었고, 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게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바꿔서 특목고를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선행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6학년 걸 배워야 되고 중학교 1학년이 3학년 걸 배워야 되고 중3에 예를 들어서 외고 가는 학생들 하면 중3에 수능 한번 시험 보게 하면 굉장히 잘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행학습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고 입시 개편을 우리가 조금 또 하고 그리고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아마 올해부터 조금 뭐 미약하지만 교원 평가제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네. 뭐 크게 두 가지를 나눈 말씀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교육비에 관한 이제 문제이기 이전에 결국 학교 교육 시스템에 관한